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정판 어떤 파이썬 12장 넘파이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다차원 배열의 덧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다차원 배열은요, ND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죠, 그죠? 이 덧셈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쉐입이 같은 경우 덧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열 A에는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다차원 배열 B에는 4, 5, 6이라는 원소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덧셈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별적인 성분들의 덧셈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5, 여기는 7, 여기는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C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원이 4명이 있다. 뭐 월급이 300만 원, 360만 원, 400만 원, 380만 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회사가 되게 잘 돼가지고 4명의 급여에 각각 100을 더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더하기 100 이렇게 해줘 버립니다. 원래대로 더하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0, 100, 100, 100을 성분으로 하는 이런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차원 배열의 덧셈에서는요, 스칼라 값을 더할 때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 해가지고 이 1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연산하려고 하는 다차원 배열에 맞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4명의 급여에 각각 0.1을 곱한다. 그러니까 20% 보너스를 인상해가지고 급여를 계산하고 싶다. 그럴 때는 곱하기 1.1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과가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브로드캐스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산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의 연산 중에서 덧셈만 알아볼 게 아니고 뺄셈, 곱셈, 나눗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2차원 ND 어레이가 있네요. 그죠? 첫 번째 배열 A는 1행의 1과 2, 2행의 3과 4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1행의 10과 20, 2행의 30과 40 이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덧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각각의 항목들이 개별적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할 경우 1과 10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11이 되는 것입니다. 뺄셈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빼기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성분들도 동일한 원리로 연산이 됩니다. 뺄셈일 경우도 이와 같이 될 것이고요. 곱셈일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1과 10을 곱하고 2와 20을 곱하고 3과 30을 곱하고 4와 40을 곱해서 그 연산의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하면 모든 값이 0.1, 0.1, 0.1, 0.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우리 이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분이 1하고 2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의 성분은 3하고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B는 10과 20. 첫 번째 행의 값이 10과 20이고요. 두 번째 행의 값은 30과 4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A 더하기 B 그러면 각각의 성분들의 덧셈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11, 22, 33, 44가 되고요. A 마이너스 B 그러면 각각의 성분의 뺄셈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곱셈 그리고 A 나누기 B 하면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나눗셈 연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는 0.1, 0.1, 0.1, 0.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차원 배열의 연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제 행렬을 배웠다고 하면 행렬곱이라는 개념을 아마 아실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행렬이 있을 때 첫 번째 행렬의 행의 성분과 두 번째 행렬의 열의 성분을 개별적으로 곱해가지고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새로 만들어지는 배열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성분으로 삼는 것이지요. 만일에 이제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성분을 구하려면 요 값에다가 요 값을 개별적으로 곱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요게 이제 행렬의 곱셈인데요. 선형대수라든지 이런 학문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선형대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행렬의 곱셈을 파이썬의 numPy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numPy에 있는 mathmul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a와 b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행렬의 각각의 성분별 곱셈과 덧셈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는 70, 100, 150, 220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numPy에 있는 mathmu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a와 b를 곱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행렬 곱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오고요. 동일한 연산을 a @, 그죠? 골뱅이라고도 읽는데 b 이렇게 적어주면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행 1열 성분이 계산되는 과정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a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다가 b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성분값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는데 뭘 더해주느냐? a의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성분하고요. b의 두 번째 열의 첫 번째 성분하고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더해주면 이게 70이 나오겠죠. 그죠? 결과는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런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 70과 100, 150과 220이 각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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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 행렬에 대한 행렬 곱은 어떻게 될까요?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각 행렬 중에서 대각 성분의 값이 1이고 나머지가 모두 0인 행렬입니다. 이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 B, C, D라고 하는 이 행렬에 대해서 단위 행렬을 곱하면요. A, B, C, D 원래 자기 자신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선형대수의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를 우리 파이썬 numPy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는 1, 2. 여기서는 굳이 파이썬의 numPy 다차원 배열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numPy의 mathmul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B는 1, 0 그리고 0, 1 이렇게 해줍니다. 요게 이제 단위 행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numPy의 mathmul 해가지고 A하고 B 이러면 원래 행렬 A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이제 리스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쓸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A 값을 np.array 이렇게 만들어 주고 B 값도 np.array 이렇게 해서 numpy 다차원 배열로 만들어 준 다음에 A @b 이렇게 해줘야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한번 유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차원 배열, 여기서는 이제 2차원 배열인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제곱 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차원 배열 A가 있을 때 이 A에다가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성분에 더하기 1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성분에도 더하기 1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2, 3, 4, 5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만일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성분에 뺄셈을 하겠죠. 그래서 0, 1, 2, 3이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100을 하기 때문에 100, 200, 300, 400 요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나누기는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듭 제곱을 하면요. 행렬의 각 성분에 대해서 제곱 연산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는 1, 4, 9, 16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차원별과 스칼라 값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의 결과이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차원 행렬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런 연산을 해보게 되면 앞서 배운 내용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드 인터 한 번 더 실습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자, numPy에서 다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적에 이제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초기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로스 해가지고 n 하고 m 그러면요 행의 수가 n개이고 열의 수가 m개이고 모든 값이 0인 이런 다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제로스 하고 괄호 열고 n 쉼표 m 이렇게 호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데이터형을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뜨거든요. 반드시 여기 괄호를 한 번 더 해서 튜플 타입으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once, full, 랜덤의 랜덤 함수에도 호출할 쪽에 이중괄호 안에 생성할 행렬의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numPy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